이게 우리가 그냥 낙천적인 사고로 보면 우리가 단순간에 50% 급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그 정치권이나 뭐 정부에서도 좀 새겨 듣고 국민의 부를 한 50%는 높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저기 있는데 못 보고 있을까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저희 포럼에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네. 이런 거버넌스와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국부의 미래가 네.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는 한국이 국민연금 계속 늘어가고 있고, 공정거래위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그 오너 창업자 그룹, 창업 후손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 내부 지분율 3.6%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기업의 주식들은 네. 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럼요. 이대로 있다가는 국민들의 국부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제도 보니까 기사 조선일보에 났던데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글로벌 1등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증권시장이 너무 투기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1년 이상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대부분 무슨 일이 생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들고 있지 못하니까 또 그럼 1년 이상 안 들고 있단 말은 정기주총에 참여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경영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네. 그냥 증권시장 내부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트레이딩 하면서 단타 치면서 거기서 돈을 버는 그런 굉장히 투기적인 시장이 돼 있으니까 선수들만 정말 전문적인 그런 그 노하우가 있는 일부의 전문적 투자자들만 돈을 벌고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 투자, 개인 투자들은 다 손실이 나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투자자들이 단타만 하고 있으니까 주총에도 안 오고 그래서 견제를 안 하니까 대주주 마음대로 하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대주주 그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해봐야 어느 날 갑자기 빼먹고 어느 날 갑자기 기업 분할하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합병하고 하다 보니까 뺏기다 보니까 우리는 수익 났을 때 얼른 팔아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닭이 뭐냐 달걀이 문제인데. 먼저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리더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누가 리더의 이걸 마인드. 해결해요? 그렇죠. 이 판, 거버넌스 판, 증권시장의 판을 헤게몬을 쥐고 있는 쪽이 그래도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경영진이고 대주주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죠. 하게 돼 있어요. 증권시장이 투기적인 것이 대주주에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단타를 치고 1년 이상 보유를 안 하면 주총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회사에 오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냥 단타나 치고 나가세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단타를 치게 만들고 단타를 친다고 비난을 하는 거죠. 대주주 입장에서 일거양득이네요.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참 너무 참담한데 네.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국주는 할 게 못 된다. 미주로 가자 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이 나라 땅을 음. 버리고 미국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근데 또 그게 또 현실적이기도 해요. 미국은 실적 잘 나오면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그렇죠. 그냥 가이던스 나쁘면 떨어지고 그대로서 진짜 좋은 주식이고 우량 주식이고 좀 싸 보이고 사서 밀리면 좀 더 사고 그래서 그냥 다 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배당 주지 주가 올라주지 만약에 경영진에 문제가 생기면 헤지펀드들 가만 안 둬 그냥 바로 그냥 그쵸. 공격하고 소송하고 난리 나죠. 꼼짝도 못하게 하니 거의 뭐 집안이 망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배상해야 되고 한데 우리는 파산하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 뭐 내가 아니어도 헤지펀드들이 잘 알아서 관리해 주겠지 그냥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국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개인 주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나서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그야말로 정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그 개미들이 뭉쳐서 지금 뭐 코끼리에게 덤벼야 되는 거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이거 긍정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삼광글라스 건도 그렇죠. 그랬고요. 네네. 그리고 동원산업 건도 좀 여차저차 하다가 그렇죠. 조금 나아졌고 여기는 이제 합병을 할 때 그렇죠. 시가가 아니라 순자산 가치. 그죠 자산 가치로 자산가치로. 합병을 하기로 이제 변경이 된 변경을 거죠. 해주셨죠. 최초에 자기네가 발표했던 네. 것보다. 네. 그리고 포스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런 거 보면은 그냥 현재 주가가 아니라 자산 가치로 합병을 한. 왜냐면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주가가 왜곡되어 있었다라는 그렇죠. 뜻일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다나와랑 코리아센터 사례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저희 댓글에다가 이대호 기자님 다나와와 코리아센터 합병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는데 뭐 감히 제가 막 코멘트 할 거는 아니어서 우리 김규식 회장님한테 대신 코멘트를 네. 저희도 요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먼저 브리프를 좀 네.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코리아센터를 인수를 했죠. 최대 주주죠. 그리고 다나와는 코리아센터가 인수를 해서 밑에 있습니다. 물론 MBK가 코리아센터를 인수할 때 아니죠. 그 전에 다나와를 인수하면서 코리아센터랑 같이 이제 붙이는 조건으로 인수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 코리아센터와 다나와를 합병하기로 했는데 다나와는 그래도 좀 돈을 잘 벌고 PER이 7.7배,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 영업이익률이 20%다. 그리고 ROE도 20%, 현금성 자산이 1,400억이나 있고, 근데 코리아센터는 PER이 60배, 좀 고평가되어 있고, 영업이익률은 5%밖에 안 되고, ROE도 3%밖에 안 되고, 현금성 자산도 546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회사를 현재 주가로 합병을 하겠다는 그대로 거죠. 시가로. 근데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다나와를 샀는데 주가는 이렇게.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일단 다나와 주주분들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밸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오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다나와 코리아센터의 합병에 대해서 논평을 냈어요. 저희 포럼에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네. 그래서 일단 전제가 PER과 ROE, 영업이익률, 현금성 자산 이것만 딱 보면은 너무나 밸류가 불공정하게 합병이 비율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코리아센터가 유리하게. 훨씬 유리하게 예. 됐지만 일단 전제는 이것만 갖고 이 기업의 합병 비율이 또는 그 밸류가 기업 밸류가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네.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딱 그 재무 지표를 봤을 때 네. 이 밸류가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바로 MOM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당한 합병 비율이라는 것을 소수 주주들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또는 이렇게 극명하게 밸류 차이가 나는데도 이것이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는 것을 코리아센터나 다나와 경영진들이 해명해야 돼요. 주주들에게.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결정은 다나와가 하는 게 아니고 코리아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최대 주주인 뭐 MBK나 그 위에 있는 대주주, 최대 주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장사의 이사회 독립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장 상태인 자회사를 상장을 하면은 네. 상장사에는 특별히 강한 이사회 독립성 요구돼요. 네. 우리나라 상법에 네. 2조 이상의 자산 2조 이상의 상장 기업은 네. 사회 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 이사라는 것이 지배주주와 독립되어 있는 네. 연결이 안 되는 이사들로 과반수를 채워라라는 말은 상장을 하는 순간 그 이사회는 대주주들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 상법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보장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형식은 그렇게 되어 형식은 돼 있는데.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센터가 지배력을 갖고 있으니까 코리아센터가 결정을 할 것이고 또 코리아센터는 MBK 파트너스께서 이제 지배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돼 있지만 법 규제상으로는 다나와 경영진이 그 합병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다나와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위에 있는 대주주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했다면은 상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나와 경영진한테 저희가 이거 한 거 있으니까 이대로 저 합병하시면 돼요. 여기다 도장 찍으세요. 근데 그거 보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회사와 주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면 다나와 이사들이 소송을 당하고 주주 대표 소송을 당하고 배상을 상법 해야 되고 막 이래야 하는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동원 산업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상법이 2011년도에 개정을 해서 네. 대주주와 자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합병에서는 특별히 그 합병이 공정해야 한다라고 상법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이해 충돌 여부를 심사를 하겠다. 네. 법적으로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상법에 신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나와 경영진은 그러한 합병 비율의 공정성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산업의 경영진도 그렇고 동원엔터프라이즈 경영진도 제가 선프로TV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논평도 했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신 거죠. 이거는 상법의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실제로 동원산업의 주주들에게 또 불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이제 그냥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문제도 똑같은 문제 이번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나와의 경영진 이사회는 네. 이번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면은 상법에 지금 잘 조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설된 조항에 바로 정면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나와도 그 성장현 대표인가? 대표이사가 이게 사실상 이제 팔고 나가고 그렇죠. MBK 측의 이사들이 다 진입을 한 걸로 저도 기억은 나는데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내렸죠. 예. 그러면은 결국 다나와를 위한 이사들이 아니라 MBK를 위한 이사들이란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일단 그 이사들의 신의 성실 의무가 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주주들을 위한. 그렇죠. 자기 주주. 자기 주주를 위한. 그러니까 자기의 주주가 아니라.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논평을 또 좀 냈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와 다 다른 점은 둘 다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상장사 간의 합병은 시가로, 둘 다 시가로 하기로 획일적으로 정해졌어요. 그것도 한국만. 법이 그렇게 되어 법이 있죠. 그렇게. 전 세계에 시가로 획일적으로 합병 그렇게 괜찮은 한국밖에 없는데. 아, 맞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좀 다나와 그 코리아 센터 MBK를 비판한 것 같아 한 말씀 드리면은 법적으로는 이들이 택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법으로 그냥 시가, 주가 있잖아. 상장사잖아. 시가 대 시가로 합병하는 거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MBK, 코리아 센터, 다나와는 잘못한 게 없는 없죠. 거예요. 없죠. 예, 법이 없는 거예요. 면책을 대한민국 하고 법에서는. 있죠.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법 속에서 각자는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과 최선을 다할 그런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니까 지금처럼 시가로 돼 있으면은 다나와와 코리아 센터의 MBK 파트너스는 지금의 시점이 자신에게 유리했다면 그걸 유리한 것을 선택했을 때 과연 그것을 비난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이것이 허용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 남아있고,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한다. 만약에 제가 좀 요청을 드린다면은, 다나와에서 이 합병 비율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재무지표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앞으로 이렇게 합병을 해서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명이나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하면 또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건 이제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전제 하에 보는 건데 그렇죠. 뭐 주가라는 게 그렇죠. 효율적일 수는 없고 전혀 아니죠. 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 그 살짝 시장에 흘리면 그렇죠. 주가는 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래서 미국의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가 말씀드렸던 와인버거 요피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시장 가격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반영한다는 말은 전혀 근거도 없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딱 그냥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딱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효율적이란 말은 그 시스템이 일단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지, 시장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거나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그 시장 가격이 왜곡될 수 있죠. 맞습니다. 해서 요거를 이제 합병을 할 때, 그러니까 현재 시가, 주가보다는 공정가액으로 그렇죠. 합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게 실제로 좀 발의가 되어 있죠.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죠. 네. 그 합병을 할 때는 현재 시가, 기준 시가, 그리고 공정가액. 공정가액은 뭐 자산 가치로 보든 아니면 뭐 수익 가치로 수익성도 보든, 보고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평가를 거죠. 하는 거죠. 네. 공정하게. 현재 주가랑 상관없이. 그래서 현재 주가 공정가액 중에 높은 걸로 합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게 개정안이고요. 네. 이렇게 공정가액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 회계법인이 마음대로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걱정이 되죠. 네, 걱정은 있지만 의뢰인 입맛에 또 맞춰줄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각자 반대 당사자로서 네. 합병의 반대 당사자로서 자기가 각각의 회계법인. 각각 회계법인에 맡겨서 자기의 더 높은 밸류를 원하게 되고 그 협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중우 정치의 리스크가 언제든지 있잖아요. 어떤 정치요? 중우 정치, 민주주의. 네. 민주주의는 중우 정치의 그러니까 그 매스미디어에서 여론이 조작되면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민주주의 그 취약성.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나치의 그 히틀러가 선거로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총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통으로 된 게 다 국민투표로 된 거고, 수권법, 전쟁하는 수권법도 다 국민투표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는 취약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독재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검증됐고. 네. 그래서 저는 시가보다는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되게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만 그래도 조금 한 발 한 발 나섰는데 일단은 공정가액으로 합병하는 그 기준 좀 달라져야 될 테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자사주 매입할 때 즉시 소각이 되는 그렇죠.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것도 좀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겠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세법이 개정돼야 되고요. 세법이 지금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세법 개정해야 되고 증권거래소에서 총 주식 발행수를 다 바로 삭제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지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결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수주주들, 소액주주들만의 결의를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특별결의 안건이라면 그렇죠. 소액주주들에게 따로 결의를 받는 그도 개정안에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계열사 간 합병이거나 네. 모자 회사 간 합병의 경우, 분할의 경우 이런 경우는 MOM 소수주주만의 특별 결의를 받아라. 이건 누구? 그것도 이용우 의원. 이것도 이용우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한번 나와달라고 지금 보좌관님한테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윤창현 의원님은 나오셨었거든요, 한번. 네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야 좀 브레인 좀 같이 붙여놓는 토론이었는데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따로라도 좀 모셔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조금 요 세 가지라도 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또 올라가야 될 계단에 대해서 또 한 스텝 한 스텝 또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회장님 이제 싱가포르에서 또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